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새끼 초선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멀리 있는 이야기 같고 그죠?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완전히 몰입되는 상태에 가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런 형태로 변해 간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선정을 빨리어로 자아나라고 하는데 이 자아나라는 말이 사실 약간 그 변경이 돼서 이제 중국에서는 선이 더야나 이게 선이 된 거거든요. 원래 그 선종이라고 할 때 이 선이 사실 자나라는 이 선정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뜻이 좀 바뀐 거죠. 원래 그 자나의 뜻과는 조금 달라진 건데, 그래도 원래 이제 이 자나라고 하는 말이 선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 수행에서는 굉장히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랄까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교만의 독특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정을 닦아서 그 선정을 이용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선정을 가지고 어떤 데서는 뭐 선정이 저 외도에서 온 거고 원래 불교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제 인도 당시에 있던 걸 그냥 받아들인 거다. 근데 또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또 오히려 타 이제 그런 뭐 브라만이나 뭐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데서는 없었고 오히려 불교만의 독특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또 가르침이 선정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불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과거의 문헌을 찾아보면 이 자나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게 불교 문헌에만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되게 힘들면서도 또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이거를 경험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제대로 된 선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수행에서 상당히 많은 성취가 있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수행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이제 경전에서도 보면 이게 선정하고 깨달음, 우리가 수다운 사다음 아나마란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깨달음 있잖아요.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별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도에서 보통 이제 닦는 삼매들은 단순 집중 수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몰아가면서 거기에 집중력을 막 향상시켜서 그 집중의 힘으로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물론 그것도 이제 삼매의 형태 중에 하나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전에 보시면 팔정도에서 보면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 요소가 뭡니까? 바른 삼매잖아요. 앞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기억. 이 일곱 가지 요소를 이제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에 든다는 거는 단순한 우리가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런 그러니까 삼매라는 거에 이런 것도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집중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들이 쉬어지면서 그게 지혜로서 놓아지면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제 이런 번뇌들이 놓아지면서 생긴 삼매다. 이게 이제 되게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는 게 윗바사나에 방해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가 성립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선정을 닦는 거에 폐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오히려 외도의 삼매 쪽에 가깝습니다. 선정을 우리가 삼매를 잘못 닦으면 그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근데 바른 삼매를 닦는 경우는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거를 놓아버리는 지혜가 개발되면서 삼매에 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쉬어지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는 삼매하고는 틀려요. 세속에서도 집중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인격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바른 삼매를 닦는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번뇌를, 장애를 버리면서 삼매에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되게 정화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집중의 향상과 우리 마음의 세속말로 하면 인성의 성장과 같이 한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새끼 초선의 정연구가 뭐였어요?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린 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나머지 해로운 법들, 이런 게 결국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들게 하고 화가 많거나 집착이 많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꼬이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풀어진 사람은 사물을 볼 때도 조금 더 건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버렸을 때, 그거를 떨쳐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으킨 생각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리고 뭘 떨쳐버리면서 이 장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옵니다. 이게 초선에 대한 그 정연구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선에 대한 설명은 다 이게 해로운 법을 떨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정에 들어간다. 그죠? 감각적 욕망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초선, 이제 선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다. 초선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초선에 들어머문다 할 때는 이제 집중이겠죠. 하나님이 따라, 또는 이제 여기서는 가시나 수행이니까 땅의 가시나라고 하는 그거에 몰입된 상태. 그 5가지 요소를 이제 선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일으킨 생각이 필요한 거는 이제 전오식하고 육식 중에서 어디에서 필요하다 그랬어요? 전오식은 일으킨 생각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이제 감각 대상이 그냥 바로 이렇게 감각 기관에 부딪히니까 여기서는 굳이 뭐 일으킨 생각이 뭔가 마음에 이런 인도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딱 부딪히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작용하는, 일종의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라이라고 해서 전오식이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외부의 어떤 경계에 부딪힐 때 바로 반응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하고 분별하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제6식이 작용할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쨌든 들은 정보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의식에 이렇게 떠올려졌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그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이 땅의 가시나를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 떠올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가도록 하는 게 지속적 고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른 장애가 벌어지면서 생긴 게 뭐예요? 희열과 행복.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선정에 초선에 들고 나고 나면 2선, 3선, 4선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새끼 초선이 가장 이제 처음에 새로 얻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초선에 들고 나면 뭘 한다 그랬으면 5가지 뭘 한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뭐 새로운 마음 상태를 배웠으니까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혀야 되겠죠. 이제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5가지 자유자재라고. 자유롭게 이걸 할 때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딱 선정에서 나오면 이제 나오자마자 선의 구성 요소로 전향을 해야 되고, 그죠? 전향, 그 다음에 반조,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걸 자유자재로 하는 거, 머무는 거 자유자재로, 나오는 거 자유자재, 이렇게 3가지. 그리고 이제 선정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게 지속적 고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반조고, 그 일으킨 생각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뭐예요? 전향이죠, 그죠? 그래서 그 5가지가 이제 선의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선정에 나오고 나서 선정 마음 상태를 내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그냥 완전 몰입돼 있어요. 뭔지 모르다가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선정 마음 상태가 이랬구나라고 이제 돌아보는 과정이 이제 전향과 반조고, 그죠? 또 선정을 얻었다 해도 이 선정을 좀 오래 머물고 시간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여기에 숙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숙달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숙달하고. 가급적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앉아 있을 때 보통 마음이 좀 고해지는데도 막 30분 이래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정을 익힌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찰나지간에 바로 선정에 들게 되고, 들어있는 시간도 자유자재로 돼. 최대한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오래 머물 수도 있고. 부처님 같은 분들,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이제 수성한 분들은 일주일까지도 머물렀다. 최대. 아마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아마 최대치가 아닌가. 인간의 몸으로서. 선정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오줌도 대소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앉아서 미동도 없이 일주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제한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 정도로 경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의 자유자재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초선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면, 이거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를 이제 잠깐 리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입정과 머문과 출정 이런 건 충분히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뭘 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색계 선정은 선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게 일으킨 생각이구나, 이게 지속적 고찰이구나, 이게 희열이구나, 행복이구나, 집중이구나, 이렇게 5가지를 반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향과 반조라고 하는.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이제 드러나느냐 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상태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그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나머지 요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거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 마음에 계속 생각을 탁탁 떠올려줘야 된다면,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 대신은 땅에 가시나 땅, 그러니까 빠따위 땅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여러분 관세음보살도 입으로 낼 때하고 입으로 소리를 안 내도 마음속에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탁탁탁탁 떠오를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땅 가시나고 하는 거를 마음에 탁탁탁 떠올리는 그 작업을 해줘야 우리 마음이 여기에 계속 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초선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일으킨 생각이 탁 떠올려주면 거기에 마음이 계속 가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떠올려준 걸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지속적 고찰이고, 그러면 마음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거는 계속 약간씩 계속 떠올려주니까 약간 느낌이 어떠냐, 계속 예를 들면 땅 하다 보면 마음에 약간의 뭐가 있겠어요? 동료가 있는 거예요. 약간씩 계속 떠올려주니까 이게 자체가 약간 거칠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조금 소모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착안한 게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는 게 더 고요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조를 한 다음에 내가 나와서
땅의 가시나를 향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다시 선정에 들게 되면 그게 이선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프로세스만 그냥 여러분 이렇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서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어가겠다 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다시 초선에 들어가듯이 이제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선정에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선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선정을 이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앞에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선정에 드는 과정, 인식 과정이라고 하는 걸 되게 쪼개서 설명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업문전향에서 땅의 가시나로 마음을 전환하면 그 다음에 준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준비, 건접, 수순, 종성. 종성은 뭐라 그랬어요? 욕계에서 색계로 성이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의 형태가. 그러고 나서 선정에 쭉 들어간다 이랬죠. 그죠? 그게 그렇게 보는데 뭐 그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히면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색계 이선이다. 그러니까 선의 구성 요소가 몇 개가 줄었어요? 2개가 줄죠. 그죠? 일으킨 생각과 원래는 5가지였는데 2가지가 줄면서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드는 이게 이선이고 그래서 이선은 선의 구성 요소가 3개로 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땅의 가시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거든요. 그죠?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요 30cm짜리를 보면 영상이 떠오른 거잖아요. 마음의 이미지가. 그걸 우리가 니미따라고 표현하는 건데 표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표상은 이제 전오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오식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으킨 생각이 마음에 이게 떠올려줘야 돼요. 마음으로 인도해줘야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이제 그 대상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초선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이 니미따 표상을 누가 이렇게 인도해 주냐 어떻게 이게 마음하고 연결이 되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초선에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초선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니미따가 그러면 초선에 충분히 숙달이 된 사람들은 니미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뭐가 되겠어요? 밝아져 있어요. 굉장히 밝아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마음에 이미 그 대상이 너무 뚜렷하고 분명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뚜렷한 대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인식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인식 작용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이 가능하다. 마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환하게 밝아져 있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환하게 밝고 그냥 이게 밝게 떠 있는 상태에 비슷하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이 굳이 가지 않아도 마음이 자동으로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으킨 생각이 떠올려줘야 가능한데 이건 이미 다른 대상 아무것도 없고 니미따라고 하는 땅의 가시나라고 하는 이것만 뚜렷하게 맑아져 있기 때문에 초선에서 그게 또 충분히 숙달됐기 때문에 이선으로 갈 때 굳이 일으킨 생각이 없어도 이걸 대상으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래서 초선하고 이선의 아주 큰 차이가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눈에다 비유를 하면 눈에 그냥 형상이 와서 눈에 망막에 맺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작용이 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와서 맺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바로 그냥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이게 마치 달이 떠 있듯이 마음이 이미 환하게 밝게 떠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대상 없이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일으킨 생각이 굳이 갖다 마음하고 연결시켜 주지 않아도 대상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선부터는 좀 특별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상태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선에 대한 정연구가 뭔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법요집에 보시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그 몸에 대한 기억경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선 뒷부분에 보면 선정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고요하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째 봐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겠어요? 아까 이선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이제는 없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는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라앉히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선은 뭘 가라앉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 한마디로 장애를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초선을 얻은 상태에서는 이제 초선의 구성요소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조건이 이선에 들어가는 조건을 꺼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거는 없는, 그러니까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면이 고요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번역이 약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고요하고, 뭐,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고요하고 확신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영역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self confidenc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여기서 자기 확신은 초선에 들어가도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초선이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은 들어가는데, 이선이 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초선에서는 분명히 선정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님 있다. 이게 마음을 계속 약간의 이 동요가 있는 거예요. 미세한 동요가. 그래서 이것도 약간 거칠다 생각하지, 이걸 딱 버리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 일으켜 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선정이다. 초선도 선정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선부터가 진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동요조차도 사라지고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청정도론 그 번역에서 내면이 고요하고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마음이 고요한 것도 이제 느끼는 건데, 근데 자기 확신, 내면이 고요하고 이런 것도 지금 자기가 이게 진짜 선정이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라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초선은 단일합니다. 초선은 그냥 하나에 몰입된 상태니까 마음이 단일한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 있을 때는 그래도 미세한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어지니까 진짜 이거는 확실히 완전히 몰입됐구나 하면서 내면에 그런 확신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선부터가 진정한 단일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도 단일한 상태인데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이때는 진짜 어떠한 미세한 동요도 없이 완전히 몰입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불 같은 거 해보시면 저도 옛날에 출가 전에 이제 주력 수행을 좀 했었거든요. 온만이 반면. 그걸 좀 했었는데, 그런 걸 해보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걸 느껴요. 계속 뭔가 생각을 계속 일으켜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중에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일으키는 이걸 멈추는 순간 마음도 쉬어지고 더 훨씬 고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염불은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용이 크기 때문에 초반에도 이게 대상이 좀 뚜렷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호흡수행에 이런 개념을 떼버렸잖아요.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에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훨씬 고요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호흡수행 갑자기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 땅의 가시나 수행에서도 계속 땅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땅을 떠올리는 그 과정이 조금 더 가는 거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으킨 생각은 지속 고쳐 사라진다. 그게 사라지면 이선에 들어가면 훨씬 더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훨씬 더 단일하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선정이고 나는 자기 확신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짜 선정은 이선부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자기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상태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선의 상태를 보면 초선과 달리 뭐가 없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없고, 그래서 앞에서 가라앉혔기 때문에 없는 거죠. 초선에서는 이제 그 장애를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막 나를 괴롭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선원도, 춘천 선원도 가보면 이제 여름 되면은 이렇게 포행을 나가보면 이 날파리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이 주위에 계속 이렇게 와서 귀찮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손부채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야 좀 편하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되게 이게 성가시인데, 그게 싹 사라지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떨쳐버림, 그런 장애를 버려지면서 오는 행복이 초선의 행복이에요. 근데 이선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다 그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마저도 없어지고 나니까 내면이 너무 고요하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고, 이게 정말 선정이라는 확신도 있고 이러니까 이 고요하고 정말 잘 집중된 요 상태를 보면서 오는 행복, 그게 바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초선하고 다른 거죠. 여기서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이제 가라앉혔기 때문에 없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데 초선과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성질이 좀 다른 거죠. 이건 고요함으로 인해서 생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머문다. 그래서 이거를 그 몸에 대한 기억경에서 뭐로 비유를 하느냐면요, 초선은 뭐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가루비누, 그죠? 가루비누에다 물을 넣으면 그 물이 이제 비누가 물을 먹은 거 있는 것처럼 우리 초선에 들어가면 희열과 행복이 온몸을 흠뻑 적시는 그런 희열과 행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선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밑에서 솟아나는 물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물이 계속 이제 콸콸콸 샘솟아서 그게 호수를 가득 메우는, 비유가 아주 끝내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내면의 그 어떤 고요함과 그 삼매로 인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삼매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그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선에서 말하는 그 정형구를 정형구가 어떤지 아시겠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에요. 이선에 들어가기 위한. 일으킨 생각 5개
선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일으킨 생각 지수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확신이 있고 마음이 아주 단일한 상태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선정에서 보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이게 내면에서 자기 마음의 어떤 고요함과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또 이선도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이선을 만약에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초선 때와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 연습하고, 빨리 들어가는 거 연습, 그리고 들어가서 이선도 최대한 오래 머무는 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3시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이거는 뭐 각 시간을 정해 놓는다기보다 자기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나올 때도 자기가 원할 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 희열은 없고 지속적 고찰은 없고, 이게 희열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는 집중이구나 하는 거를 반조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충분히 연습되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왜 자꾸 충분히 연습하라고 하느냐? 그 앞에 조선 이야기할 때 했죠, 그죠?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이선이 까먹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면 다시 삼선정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선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의 구성 요소에 대한 반조가 되게 중요해요. 전향과 반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선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히 익숙했다 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전향과 반조를 해야 돼요. 나오자마자 희열로 전향해서 이게 희열이구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행복이고, 이거는 이제 집중, 그 땅의 가시나에 집중된 상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반조하고 나서 보면은 희열이 좀 더 거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희열은 좀 육체적인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희열하고 행복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희열은 내가 원하는 걸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이고, 그거를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오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목이 마른데 저기 우물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희열이 일어나겠죠, 기쁨이. 근데 막상 가서 물을 마셨어요 오는 그 편안한 이거는 행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희열은 약간 육체적인 몸에서 오는 그런 막 짜릿함, 우리가 처음 희열이 일어날 때 몸에 찌릿하기도 하고, 몸에서 뭔가 이렇게 온몸에 뭔가 좋은 기분이 쭉 퍼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뭐 약간 소름 돋는다 그러는 그런 게 다 희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을 조금 아주 더 깊은 고요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열과 행복 중에서 희열이 좀 더 거칠다는 것. 그걸 알면 희열을 버리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어가리라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열은 거칠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이 더 고요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좀 더 고요함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럼 이걸 버리고 선정에 들리라 하고 수행 전에 결심을 하고 다시 3선에 이제 2선에 들려고 2선에 들듯이 땅의 가시화를 통해서 선정에 들면 그게 3선정으로 간다 이거죠. 여기가 처음으로 희열과 행복이 분리되는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마음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희열 따로 행복 따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이제 분리되는 경우는 이 색계 3선부터예요. 색계 3선만이 희열은 있는데, 희열은 없고 행복은 있는데 희열은 없는 마음 상태가 색계 3선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3선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정형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그 여러분들 보신 거에 보면 3선 나오죠, 그죠? 그러면 희열이 빛바래게 있으므로 평온하게 머뭅니다.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삼선에 들어 머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제 삼선에 들어가는 조건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희열이 빛발했다. 빛발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가래가 이제 무상을 관찰하면 탐욕이 빛발하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빛발했다는 거는 이제 깨달음에서처럼 완전히 소멸했다 이렇다기보다 극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희열을 일시적으로 희열이라는 그 마음 상태는 버리고, 그죠? 극복하고 삼선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희열을 버렸다, 희열을 극복했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소멸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삼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열이라는 그 상태를 버려야 되니까 희열이 빛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선에 들어간 조건인 거야. 아까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희열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삼선에 들었다. 그럼 여기서 평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평온은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중립.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평온이라고 하면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평온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백가가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강 건너 물 부듯이 그냥 여기 개입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이런 걸 이제 보통 중립으로서의 평온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도 뭐라 그래요? 평온한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느낌으로서의 평온도 있고 중립으로서의 평온도 있어요. 우리가 자비희사 할 때 그 사는 뭡니까? 느낌입니까? 중립입니까? 이것도 중립이죠. 어떤 중생을 만나도 거기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화내지 않는 중립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균형감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중립이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제일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건 사실 뭐 이런 말은 잘 쓰진 않는데, 용어를.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고, 정진의 균형을 평온이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용어는 그렇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중립 아니면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용어가 쓰이는 게 뭐냐 하면 지혜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청정도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지혜 부분에 가면은 쌍카루페카 냐냐라고 있어요. 쌍카라의 평온에 대한 지혜 이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끄달리지 않고 항상 그걸 균형 있게 바라보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걸 공의라고 통찰하고 그냥 작용만 보는, 단지 이런 쌍카라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이걸 통찰하는 지혜만 작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평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지혜적인 측면이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립이라고 하면, 평온이라고 하면 중립적인 개념 아니면 느낌. 아시겠죠? 느낌으로서의 평온. 그 2가지 용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연구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뭅니다. 또는 평온하게 머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평온하게 머문다고 하느냐 하면 희열이 없어지고 뭐가 있어요? 이제 행복만 남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색계 삼선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삼선의 행복이거든요. 사선에 가면서 행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선정에서 느끼는 행복이 가장 질 높은 행복의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정점이죠. 행복의 정점. 그러니까 어떻게 되기 쉽겠어요? 여기에
빠지거나 집착하기 쉽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꼭 필요하냐? 평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 평온은 사실 모든 선법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도 있고 이선에도 있는데 초선에는 희열, 행복 이런 게 더 강한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다른 빛들은 잘 안 드러나는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희열이나 행복 이런 게 워낙 더 뚜렷하다 보니까 잘 안 드러났는데 이제 희열이나 이런 좀 거친 게 사라지고 행복만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이때 평온이 같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때 평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선부터 평온이라는 게 부각됩니다. 정형구에서. 그 이전에도 없던 건 아닌데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이제 평온하게 머물면서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뭘 바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행복조차도 뭐라는 거라는 거예요?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럼 무상고무하라는 이런 거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있으면 그 통찰이 이런 평온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평온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그래서 이 3선 4선부터 이제 주로 나오는 게 평온이라는 게 되게 부각돼서 나오고 정념이 되게 또 중요하게 언급되어 나옵니다. 초선 2선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3선부터는 그만큼 이 마음 상태의 균형감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통찰이 되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고 무상고무하라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그걸 또 잊지 않는 정지정념이 있어야 이 선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이제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고 그 평온하면서 또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정지정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여기서 몸은 이제 정신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은 정신적인 현상이거든요. 육체적인 행복이라는 건 육체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느낌 자체는 뭐예요? 정신작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복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아주 고요지만 이 몸에서 뭐가 일어나면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좋은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정에서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 몸으로도 행복을 느껴요. 몸에서 이렇게 쭉 뭔가 몸으로 쫙 퍼진 그 행복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육체적 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이법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몸을 통해서 행복도 느끼지만 몸으로서도 실제 우리 육신으로서도 그런 행복감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뭡니까? 이런 게 뭐 엔돌핀이나 그런데 우리 뭐 호르몬 분비가 되면서 몸이 그냥 막 되게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한테 뭘 독송해 줍니까? 예.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죠? 칠각지 이제 보장과 숫다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독송해 주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정말 엄청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에서 엄청 좋은 물질에 의해서 병이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주석서에서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이제 엄청나게 좋은 물질들을 생성하면서 몸에 좀 안 좋은 부분을 치유해 줄 수가 있다. 물론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제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나면 어떻습니까? 화날 때 몸이 어때 돼요?
막 가슴도 답답하고 막 열도 올라오고 온몸이 막 쑤시고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화났을 때 우리 침을 뱉어보면 그게요, 독소가 엄청나게 많다 하거든요. 실제 조사해 보면. 실제로 이게 화가 날 때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많이 일으키다 보면 몸에 화병도 생기고 실제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뭐 요즘 그거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거. 그 스트레스가 사실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도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면서 그게 육체적인 물질 분비로 이어지고 그래서 실제 몸으로도 행복을 느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이 밑바래면 평온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게 삼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선에서 삼선부터는 평온이 등장하고,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 균형이 깨져버리기 쉬우니까 평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바른 기억, 이것이 형성된 것일 뿐이고, 이것도 역시 무상고무하는 이런 통찰이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미 선정의 마음 속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선에 대해서 뭐라고 성자들이 칭송하는가를 뒤에다가 더 놨어요. 성자들이 평온하게 기억하며,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 바르게 기억한다. 이거 뭘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여기에 우리 집착할 만한 게 아니라는 그런 지혜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른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행복을 경험하면서도 평온이 유지된다. 평온하게 이제 평온하게 기억하면서 몸으로 행복하게 머문다. 여러분이 보통은 절정의 행복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잖아요. 들뜨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이 평온이 유지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성자들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삼선, 성자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삼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삼선부터 특징은 이제 평온이라는 게 되게 부각이 되고 정념이라고 하는 바른 기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삼선도 똑같이 우리가 뭐 입정, 출정 이런 거 연습해서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오래 머물고 나오고 입정과 출정과 머문 이거에 대한 자유자재를 닦고, 그리고 이제 삼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이구나 이렇게 전향과 반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는 행복하고 집중만 있는 선정인데,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약간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왜냐하면 행복함이라는 건 또 그게 빠지기도 쉽고 행복이라는 마음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약간의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느낌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더 고요하다 이거예요. 느낌 자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낌은 어떤 대상과에도 느낌은 일어나는데 느낌 자체가 없을 수는 없는데, 행복한 느낌보다는 평온한 느낌, 그러니까 이때의 평온한 느낌은 느낌이죠. 그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더 고요하다고 보면서 행복 대신에 이 무덤덤한 느낌으로 바꿈으로써 선정해 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색계사선입니다. 이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한 느낌은 느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느낌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지만 이 행복한 느낌을 평온한 느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삼선에서 사선은 버리는 게 아니고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행복한 느낌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더 고요하구나. 그러면 행복한 느낌과 집중만 있는 선정보다는 평온한 느낌과 집중이 있는 선정이 더 고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조를 하는 거죠. 전향과 반조를 한 다음에 그러면
행복한 느낌 대신에 평온한 느낌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리라 하고 결심하고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사선정입니다. 그러면 새끼 사선의 정형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음 때문에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으며 평온하고 기억하며 마음이 청정한 사선에 들어 머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건은 이제 앞에서는 희열이 빛발했고, 그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으로 가라앉히고 3선에서는 희열이 빛발했고, 여기서는 뭐냐 하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기 때문에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차근차근 느낌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 하면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평온한 느낌인데, 우리가 느낌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뭡니까?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이 행복한 느낌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체적인 행복, 정신적인 행복. 또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사실 이 다 정신현상인데 몸을 통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픈 게 이건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몸을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아니고 5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새끼 초선정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사라지겠어요? 느낌 중에서.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막 다리도 아프고 이러다가 집중이 잘 되면 어때요? 어디 아프고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진짜 희열과 행복만 있는 그런 선정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불편함 이런 것들은 다 초선에 들어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끼 초선정에서는 뭐가 사라진다고 표현하냐 하면 육체적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표현해요. 몸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으면은 그 선정에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처음에는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러지만 이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앉아있는 게 너무 즐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뭐 통증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느껴요. 더구나 이렇게 몰입된 상태로 들어가면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끼 초선정에서 이미 초선에서 우리가 초선을 닦을 때 이미 뭐가 극복이 됐습니까? 육체적 괴로움이 극복이 됐어요. 그럼 이선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 생각이 움직이면 정신적 고통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으면은 이게 정신적 괴로움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선이 들어가면 뭐가 없어집니까?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가라앉혔잖아요. 그러면 이선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육체적 괴로움이 이미 버려졌고, 2선에서는 정신적,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첫 구절이 뭐였어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걸로 다,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 요 4가지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초선에서 이미 뭐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육체적 괴로움. 그 다음에 2선에서는 정신적 괴로움. 3선에 들어갈 때 뭐가 버려집니까? 희열이 보통 육체적 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육체적 즐거움, 행복하고. 그래서 희열을 빛바래면서 3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육체적 즐거움을 버려졌다. 그 다음에 3선에서 4선 갈 때는 그 행복 대신에 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 무덤덤한 느낌으로 바꿨잖아요. 이때는 정신적 행복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4선에 이미 들어가는 과정에서 육체적 행복과 그러니까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그 다음에 정신적 행복, 육체적 행복, 정신적 행복 이미 다 가라앉히면서 4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이 조건이 이건 거예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은 정신적 행복과 정신적 괴로움을 이야기하거든요. 행복과 괴로움은 육체적 행복과 육체적 괴로움.
그러니까 그게 다 극복됐다 이 말이 이미.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거는 사선에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 거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이거는 이제 평온한 느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를 이제 평온하고 이게 사념청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이게 번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번역입니다. 뭐 평온하고 기억이 청정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평온으로 인해 기억이 청정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청정도로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평온으로 인해 기억.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이제 저도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어 이걸 어떻게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한 대여섯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선도 평온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3선에서는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감이 필요했는데 4선에서는 이제 행복한 느낌도 사라지고 평온한 느낌이 사라지니까 이 마치 비유를 이렇게 하거든요. 청정도론에서는 해가 있을 때는 달이 별로 빛나지 않잖아요. 근데 해가 없어지니 밤이 되면 달이 어때요?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행복이라는 게 있을 때는 평온이 있어도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행복한 느낌이 더 강하니까 평온한 느낌이 좀 묻힌다는 거죠. 평온한 느낌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그 마음 상태가. 근데 평온한 느낌과 중립으로서의 평온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이 평온한 느낌도 무덤덤하게 그렇게 강하지 않고 이 평온의 중립의 평온도 그냥 균형감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평온이 가장 뚜렷하게 잘 부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선에서 평온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기억이 청정한 제가 이제 요거는 그 법요집에서 약간 의역을 해서 마음이 기억이 바르게 기억하며 마음이 청정한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청정한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는 게 기억이 청정하면 우리가 마음과 마음 부수가 있으면 그 이제 바른 기억이 청정하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마음이나 마음 부수가 다 청정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만 청정하고 마음은 더럽고 이래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마음이 청정한데 그 중에서도 이 사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이런 선정에 들면 거기에 빠지기가 쉽고 집착하기 쉬운데 바른 기억에 힘이 있어야 뭐가 돼요. 거기서 이 평온이 작용할 수 있고 균형도 잡고 거기에 거기에 집착하거나 화내지 않으면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평온인데 이 평온을 또 지탱해 주는 건 뭡니까? 바른 기억이란 말이에요. 사띠의 힘이란 말이죠. 삼마사 정념의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평온하고 기억이 청정하다 이 말은 마음 전체가 청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온하고 기억이 청정한 사선에 들어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기억이 청정하다 이 말은 그 이제 모든 마음 부수가 가장 그러니까 사선의 특징은 청정입니다. 이 평온도 평온이지만 청정함이 되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선을 경험하면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청정할 수 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마음이 정말 이게 장애를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좀 거치는 거 이런 걸 다 떼내고 나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 순수한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청정하기 때문에 평온으로 인해서 기억이 청정하다 또는 마음이 청정한 그런 사선에 들어. 그래서 이걸 뭐로 비유하느냐 하면은 삼선은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삼선은 보통 이제 행복으로 넘치는 그러니까 희열이 빠지면서 정말 절정의 행복을 경험하는데 그거를 연꽃에 비유를 해요. 청년, 백년, 홍년 이런 게 이미 나무 물 속에서 자랐다면 물에 흠뻑 젖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으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걸로 비유를 하는데, 이 사선은 내가 흰 천을 머리에 덮어 쓰고 있어요. 머리, 눈, 코 이런 거 없이 싹 다 덮어 쓰고 있으면 뭐만 남습니까? 아주 깨끗한 흰 천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선까지 오게 되면 모든 그 장애나 뭐 거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깨끗한 것만 남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장 청정한 절정의 청정 상태가 된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천으로, 아마 보시면 그 흰 천으로 비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색계사선정에서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되니까 이 마음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깨끗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선정에 나오고 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세상을 보면 과거에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진 않겠죠. 훨씬 더 명료하고 그 진리가 좀 더 마음으로 확 와닿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색계사선이 깨달음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부처님께서 언급하신 거고, 당신도 색계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숙명 앞에서 배웠던 그 육신통,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삼명이라고 하죠. 그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요 세 개를 얻어서 이제 해탈하신, 뭐 부처님은 육신통을 다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사선의 특징은 이제 느낌이 평온한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 평온과 그 중립으로서의 평온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이 극도로 깨끗해진 상태. 바른 기억이 청정해진 상태. 마음이 청정해진 그런 선정에 머문다. 그리고 이제 색계사선의 특징이 또 뭐냐? 들숨, 날숨이 멈춘다. 이게 특징입니다. 사실 초선만 가도 이제 우리가 수행이 꼭 초선까지 안 가도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이 되게 깊어지기만 해도 있잖아요. 숨이 되게 있는 둥 많은 둥 그래 돼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미세해지다가 색계사선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끊어진다 이거죠. 우리가 숨을 안 쉰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래 할 수도 있는데 들숨 날숨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피부로 하는 호흡이나 뭐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숨이 멈춰도 될 만큼 마음이 고요해진다. 몸과 마음이.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색계사선정은 신통 개발의 기반이 돼요. 색계사선을 얻고 나면 이 색계사선에서 이제 이 선의 구성 요소는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대상을 변화시켜서 물질적인 대상에서 정신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이렇게 물질을 극복해서 좀 정신적인 대상으로 바꾸면 이게 무색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색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더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무색계도 그러니까 색계사선의 영역으로 봐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색계사선을 완전히 통달해야 이제 신통을 닦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신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13장인가 거기 가면 색계사선이나 이제 무색계를 통해서 어떻게 신통을 개발하는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뭐 여러분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자료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색계사선정이 그 이제 우리가 제일 특징은 그런 마음이 정말 청정하다.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수행 가끔 하다 보면 좀 수행 잘 될 때는 마음이 되게 깨끗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정이나 이제 선정 중에서도 특히 색계사선정을 경험하면은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 있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서클 모임이 이제 청정회였거든요. 청정회라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수행하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지나 이런 걸 느끼면서 청정회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청정도론이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정말 모든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그 청정심.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실체로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번뇌가 다 버려진 마음 상태.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거 청정을 열반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색계 사선이고요. 사선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유자재를 다 닦아야 된다. 입정, 출정, 모문, 그리고 반조, 이런 전향과 반조, 이렇게 해서 색계 사선까지 닦는다. 이게 이제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조선, 2선, 3선, 4선까지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조선에서 이제 2선으로 갈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리면서 2선에 갔고, 2선에서 3선 갈 때는 희열을 버리고 3선 갔고, 3선에서 4선 갈 때는 행복 대신에 뭐로 바꿨어요? 평온한 느낌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떼서 따로따로 버릴 수도, 만약에 버린다면 조선에서 일으킨 생각만 버리고 가는 거를, 그러니까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거를 2선,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이 없어지고 희열, 행복, 집중만 있는 것을 3선, 그 다음에 희열을 버리고 행복만 있는 걸 4선, 바꾼 걸 이렇게 하면 4선을 5선으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5선으로 나누어서 또 설명하기도 해요. 약간 억지스럽기도 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비담마 공부를 해보면 우리 마음을 구성할 때 이제 4선이 아니라 5선, 5종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소를 하나하나 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하고 경전상에서는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뗀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떼면서 조선에서 2선 가기 전에 이제 조선 2선이 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5선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뭐 5종선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4종선이에요. 이 5종선이 나오는 게 아마 안구따라니까 거기 딱 한 군데가 나오는데, 그건 아마 후대에 이제 안구따라니까 특히 아비담마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 경전이거든요. 후대에 아마 좀 첨가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보통 학자들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